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시장금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를 가지고 인상을 하니 언제 하느니 이런 얘기를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는 대부분의 그 패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금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난 4월 말경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한 1.75%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10월 중에 다시 1.75%를 돌파할 것 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모 시장과 세모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제 나스닥 시장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내성은 좀 생겼지만은, 그러나 이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를 뭐 저는 자성자박이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양적 완화 정책도 아니고 긴축도 아니라는 얘기를 뭐 며칠 있으면 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테이퍼링을 긴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준금리 인상만 긴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금리 상승이 긴축인데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상승과 동시에 왜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장기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장기채 발행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미국은 국채만 하더라도 GDP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럼 22조 이상 된다는 거죠, 잔액이. 이 금액이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10년물도 있고, 뭐 20년물도 있고, 5년물도 있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10년물로 발행한 채권도 지금은 이제 5년물이 돼 있을 수도 있고 3년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채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있어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지, 그죠? 그 얘기가 바로 긴축이에요. 돈이 안 돌면 긴축이거든요. 그나마 그 흔히들 테이퍼링은 그래도 한 천억씩 그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중앙은행이 공급은 안 하지만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돈의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으로 월 1200억 달러가 그 양적 완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양적 완화 효과와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양적 완화 효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패널들은 마치 중앙은행이 그 추가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아마 내일 모레면 아마 그 자료가 나갈 건데, 그 기존에 공급된 화폐에 기초해 가지고 국채를 발행해가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을 중앙은행에 있는 정부의 계좌가 있어요. 그 정부 계좌에 입금시키니까 마치 들어갈 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조달하는 게 되잖아요. 그 돈이 다시 중앙은행에 가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계좌에 국고 계좌가 있기 때문에 정부 계좌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는 모르고 중앙은행에서 꺼내 쓰는 거, 정부가 이제 꺼내 쓰는 거, 꺼내 쓰는 것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착각 내지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한 지식이 아니죠. 여하튼 그 얘기를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일단 자성자박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썼는데 그런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테이퍼링을 긴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긴축은 시장금리 상승이에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앞에서 동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해가 나는 집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을 때 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채권 비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그 긴축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총액이 감소하는 거죠. 평가하면,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면 팔지 않았더라도 시장 가격은 하락에 있으니까 팔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안 팔면 평가 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산이 없는 거지, 그만큼. 그런 것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 이꼴은 장기채가 많기 때문에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고, 긴축의 개념도 그 교과서에 있는 기준금리 인상 정도를 긴축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해석도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나머지 패널들의 어떻게 보면 실력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는 눈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면 접근해 보면, 우선 채권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영향을 받잖아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금리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회사채가 또 있거든요. 또 단기채가 있거든요. 단기채는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부작용이 좀 작습니다. 근데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락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금리가 연 2%에서 6%로 그냥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점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도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물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물리는 사람이 많으면 또 돈이 안 돕니다. 이 또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긴축 효과죠. 바로 그런 것들을 기준금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금리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채가 크게 증가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1년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우량 기업조차도 작년까지 우량 기업조차도 금융비용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빚이 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한 그대로 적용되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플러스 5% 정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금리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증권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있는데, 증권회사는 왜 타격을 받나 하면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성장주 중심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성장주 중에는 무늬만 성장주가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금리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금리 상승하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또 정권 거래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회사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채 시장으로 이동하면 돈이 이제 그 시장 중심으로 돕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불안하죠, 그죠? 장기채 시장은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단기채 시장에서만 일정 기간 돈이 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는 돈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또 주가가 조정받기를 기다리죠. 이 얘기는 추가적인 주식시장 조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증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바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흥국으로 이제 영향이 파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 자금에 우선 그 경색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화폐 유통 속도가 전반적으로 둔화된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그죠?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업체도 우량 기업이 있고 비우량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비우량 기업은 자금 조달 금리가 급등해 버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테이퍼링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시장금리 인상과 동시에 이제
이어도 임계점이 있거든요. 흔히들 2%, 2.5%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A등급 그 기업들 얘기고 그 BBB 등급 이하는요 1.75%부터 시장금리 1.75%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성장주 중심으로 그것도 무늬만 성장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자동차 관련 주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주식 몇 개를 봤어요. 우량 그 자동차 배터리 그죠? 2차전지 그 관련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PR이 막 100배씩 80배씩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2, 3년 동안 그 회사의 기업 이익을 선반영해 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나머지 그 무늬만 자동차 관련 주식들 무늬만 성장주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훨씬 많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주가 지수가 2800 가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10월에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